자, 일반각 표현법을 좀 볼게요. 예를 들면 현재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럼 이 동경을 표현하는 일반각 표현법은 현재 지금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은 뭐예요? 정수예요. 정수에서 60도를 더한 만큼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다가 나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포인트가 n을 자연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n이 뭐일 수 있어? 마이너스 1라고 해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0도를 기준입니다. 0도를 기준으로 하나, 둘 돌린 거예요. 오케이? 이는 그럼 얘가 거꾸로 두 바퀴 돈 거죠. 원래 얘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양리각인데 음의 방향으로 두 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도? 720도를 돌았지. 그럼 어디 있어요? 동경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몇 도를 더해? 60도를 더하면 슥 동경의 위치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동경이 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여도 동경의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 360도가 실수였다고 아니었다고? 아니었다고. 그죠? 그래서 이 360도를 뭐로 바꿔요? 실수로 바꿔야지 해서 나온 값이 라디안이라는 단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파이 라디안 이게 몇 도였다? 180도였다. 이거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이해됨? 근데 1라디안의 정의가 뭐였냐면 반지름이 뭐 R인 원의 코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다시 말이 길죠? 자,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래요. 근데 호의 길이가 R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0부터 쭉 올라가서 반지름이 R이 뭐야? 호의 길이가 R인 순간이 있겠지 뭐. 그죠? 그때 이 중심각을 우리는 1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도 아니야? 1이라는 실수를 준 거예요. 근데 얘 단위가 뭐라고요? 라디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전체 원의 둘레를 뭐라고 그래요? 원주라고 하죠. 원주는 반지름이 R일 때 얼마예요? 2파이R이죠? 2파이R 대 R은 자 2파이R일 때 중심각 몇 도? 360도 대 이거 얼마라고요? 1도 아니고 1이에요. 이해는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으니까 360도 곱하기 R은 1 곱하기 2파이 R 넘겨버려. 그러면 2파이가 얼마예요? 360도 파이는 180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파이도가 180도래. 미쳐버려.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파이도 아니야. 파이야 파이. 알겠죠? 얘는 단위가 라디안, 얘는 도. 단위가 달라요.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알면 이걸 얻을 수 있어. 360도는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가 180도죠? 60도는 얼마야? 3분의 파이를 써 18로 열었어야 된다. 그죠? 얘는 3분의 파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반각을 호흡법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한다. 있어요, 까지? 그죠? 자, 여기 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호흡법까지 배운 거예요. 그지? 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끝났고 새로운 거 나갈게요. 내가 크리스마스 때는 뭐 좀 했나? 뭐 좋아. 옛날에는 애들 막 배틀그라운드 하면 내가 쩌리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못하니까 이제 한 게임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늙어가지고 이제 맨날 그래요. 아저씨들
주식 얘기 좀 그만해. 그 부동산 얘기하면 내가 제일 주식은 내가 몰라가지고. 안 그럴 것 같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저주가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뭐하고 가면 재밌을까? 자, 가겠습니다. 상합 정의 갑니다. 이거 아니랬어. 이거 아니야. 정의는 이게 아니야. 정의는 반지름이 1인 원을요, 중심이 0,0이고요. 이런 원은 위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가장 기본에 있는 원, 그래서 단위 원이에요. 알겠죠? 자, 동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원의 중심을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돌고 있는 동경이 있고요. 동경이 가장 처음에 있는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가 돌아요. 쓱 돕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동경이 여기 가서 쓱 해서 멈출 수 있죠? 이해됐나요? 이 동경이 멈췄어. 이때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약속을 합시다. 오케이? 중심각으로 세타라고 많이 씁니다. 그때 이 동경하고 단위원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 x 좌표가 코사인 x예요. 코사인 세타. 자, y 좌표가 사인 세타라고 정의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경의 기울기 있지. 동경의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새로운 정의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봐. 세타가 0과 90도 사이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상태가 이 상태겠죠. 맞나요? 이 세타라는 친구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거야. 우리 이제 90도를 90도라고 안 쓰죠. 어떻게 쓰죠? 2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맞아?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세타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은 거예요. 어디 있는 거요? 이게 하얀 거. 근데 180을 안 쓰고 파이라고 쓰겠죠. 맞나? 그 다음에 세타가 180보다 크고 270보다는 작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 맞아요? 동경이 여기 있을 때. 근데 270도라고 안 쓰고 2분의 3파이라고 씁니다.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 다음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데 360도는 2파이예요. 괜찮나요? 자, 이랬을 때 이때를 우리는 1,3명각이라고 하고, 동경의 위치가 현재 여기 있으니까요.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는 2,3분명각, 여기는 3,4분명각, 여기 4,4분명각인 거야. 정리되냐? 오케이. 자, 특징이 있습니다. 1,3분명각일 때요, 코사인 세타가 동경과 만나는 점에 x좌표잖아. 그럼 x랑 y가 1,3분면은 다 어때요? 양수야? 그래서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야. 괜찮아요? 1,3분면은 x, y가 다 양수여서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돼? 자, 2,4분면입니다. 정규야, 2,4분면은 x는 양수냐 음수냐? 음수. 그래, 코사인은 음수, x는 음수, y는 양수. 자, 여기 3,3면이죠. 3,3면에서는 홍규야, 코사인 양수 음수. 양수죠. 음수죠. 코사인 양수. x좌표가 음수예요. y좌표도 음수겠죠. 그치? 지민아, 4,3면입니다. x좌표 양수 음수. 양수, 코사인 양수, y좌표 음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눠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바뀌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몇 쌍면 각인지를 알아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괜찮은? 자, 그 다음에 기울기 됐지? 에잉? 자, 간호가 일사분면에서는 동경의 기울기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 탄젠트 양수입니다. 자, 홍기야 이사분면에서는 기울기 음수. 그죠? 정규야 삼사분면은 기울기 양수지? 자, 지민아 마지막 사사분면 기울기 음수. 자, 이 부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암기하시면 좋긴 한데 내가 얘네들은 먼저 써주고 얘 마지막에 썼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친구들 기울기는 어떻게 잡냐면 두 점이 나왔을 때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는 거죠. 이게 x 변화량, y 변화량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한쪽에서 한쪽 빼면은 코사인 세타. 자, 사인에서 0 빼면 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가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맞나요? 근데 이걸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탄젠트로 약속을 한 거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랑 같은 거예요. 여기가 계셨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부호가 암기가 안 해도 상관없죠. 왜 그럴까요? 뿔뿔이니까 플러스,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쪽 부호는 안 외우셔도 되는 거지. 뭐만 외우면 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만 일정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 사분면에 따라서 뿔뿔은 다 갈고 있잖아. 오케이? 이 뿔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진 않다는 얘기지. 여기가 뭐예요? X좌표. 여기는 YF잖아. 맞아요? 이거 부호 결정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줘도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싹 해줄게요. 자, 일사분면각입니다.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거. 자, 이때는 코사인 양수, 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냐면 전부 다 양수다 해서 이라고 외웁니다. 오케이?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일로 왔어요. 그럼 세타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싸로 외워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 3, 4분면입니다. 세타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거예요. 2분 3파이. 이거보다 크면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만 양수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안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누구가 양수인지만 말해주는 거야. 여기 세타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는 작을 때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고 탄젠트 음수지. 맞나요? 여기 누구만 양수야? 코사인은 양수지. 그래서 포. 그러면 읽으면 얼싸안고로 외우면 돼요. 얼싸안고. 알겠죠? 그러시면 외우기 편하겠죠. 얼싸안고로 외우면 여기 다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로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음수. 괜찮은? 얼싸안고로 외우면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사실은 나는 좌표를 외우는 거 훨씬 더 좋아해요. 일선분위가 당연히 사인 양수 코사인 이렇게 외우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게 더 포괄적인 생각을 해주게 한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만든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 많은 쌤들이. 도움이 돼요? 난 모르겠어. 근데 이게 외워지는 건 잘 외워지긴 했어요. 나도 이제 고등학교 처음 배울 때 그거거든요. 얼싸. 지금 생각해보면은 포괄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외우는 건 한 번에 외워집니다. 얼싸안고는 설마 누가 못 외워. 얼싸안고 외우잖아요. 금방 외우는데 좀 부호가 왜 그랬더라 라는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괜찮을까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은 142쪽으로 풀어보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프 나갑니다. 각오하세요. 그래프 어려워. 반지름 순간에 구해요. 얘들아, 잠깐만. 187만 내가 한번 해줄게. 잡아봐요. 자, 원래 단위원에서 정의되는 거였잖아. 187만 한번 보는 거야. 반지름이 이제 몇으로 늘어난 거예요? 4로 늘어난 거지. 맞아? 맞아요? 그게 몇 배 된 거예요? 4배 된 거야. 닮음이니까요. 그지? 그럼 내가 여기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좌표에 있는 x좌표도 몇 배 됐을 거예요? 4배 됐을 거 아니야? 얘가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만약에 얘가 2루트 2고 얘가 2루트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 코사인 세타가 2루트 2고 4 사인 세타가 2루트 2인 건가? 맞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겠지. 사인 세타는요? 2분의 루트 2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4배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지름이 4배가 된 겁니다.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얘는 반지름이 1일 때만 세팅해 볼 거예요. 닮음입니다. 천천히 해볼 테니까 일단은 어려우면은 넘어가도 돼요. 다 풀 거예요. 여기는 다 풀 거니까 일단은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풀어주시고 모르는 거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들으면 되겠죠. 사항값은 빨리 나갈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 풀 때. 자, 점피 있죠? 점피의 x좌표를 반지름이 4니까 4 코사인 세타라고 보고 y좌표를 4 사인 세타라고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얼마래요? 마이너스 2루트 2고 얘가 2루트 2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시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인 거야.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딱 떠올라야 돼.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세타가 뭐랑 관련된 각도예요? 45도랑 관련된 각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45도였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몇 도예요? 135도인데 135도는 45도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은 45도가 얼마냐면 4분의 파이걸랑 곱하기 3이니까 세타가 얼마예요? 4분의 3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누군가가 만약에 세타를 물어보면요. 괜찮아? 그게 아니야? 그냥 써 빨리. 그거 아니면 있으면 되지. 자, 첫째는 내가 어떻게 풀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하시라고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인 거니까 약분 되시면 마이너스 2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 파트는 좀 어려워 얘들아.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요. 이 방식이 어색한데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 다 새로운 거야. 다 브랜드 뉴.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완전 다 새로운 거. 약속이니까. 내려가요. 네. P가 나타내는 가이드를 세타로 가자. 자, 이런 거예요. X축, Y축, X축이 있어요. 여기 원점이 있고요. 점 P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점 P가 있는데 이 O와 P를 연결한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을 여기를 세타라고 되겠다. 이런 얘기죠. 상황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근데 점 P가 이제 저 주어진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죠. 자, 9. 마이너스 4, 3. 짜란, 여기 P가 있고 5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 얼마예요? 3. 이 길이 얼마지? 4예요. 길이만 보면 3대 4대 5야. 맞나? 반지는 몇 자리요 이거? 5자리요. 반지는 5자리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해야 돼요? 5 코사인 여기 세타로 두기로 했잖아. 세타 5 사인 세타인 거지. 얘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얘는요? 3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되게 괜찮아? 생각 괜찮아요? 시기 괜찮고?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점을 찍어보고요. 점을 찍어보아요. 마이너스 4,3이라는 점 P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처음 이상하게 연결하는 거죠. 1,0이랑 연결을 한 거예요. 이걸 동경이에요. 동경. 그랬을 때 10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 길이가 이게 지금 3대 4대 5 길이 있잖아요. 유명한 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현재 5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1에서 5가 되면 몇 배 된 거죠? 5배 된 거죠? 그럼 X좌표도 5배, Y좌표도 5배.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원래 X좌표는 반지름이 1일 때예요. 반지름일 때는 우리가 세타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는데 반지름이 몇 배 된 거예요? 5배 된 거죠? 그러니까 X좌표도 5배, Y좌표도 5배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 오기의 실제 좌표가 마사. 이거의 실제 좌표가 3이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몇을 넣어야 5 코사인 세타가 마사가 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마사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에다가 몇을 넣어야 5 사인 세타가 3이 될까? 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러면은 내항이고 외항이고 마이너스 20분의 15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탄젠트, 코사인 다 나온다. 그죠? 네. 마이너스 4분의 3을 해도 돼요. 바로. 상관없죠. 근데 이건 이제 이론 설명. 이론 설명. 자, 다음 15분의 마팔이죠. 얘가 15, 마팔입니다. 여기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동경인 거죠. 괜찮나요? 그럼 시초선부터 이루는 값은 이렇게 세타입니다. 세타. 괜찮을까요? 자, 간다. 정규야. 15, 8, 몇? 그렇지. 좋아요. 17이죠? 17, 15, 8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3 때 배웠던 그 친구. 맞아? 중2 때 배웠구나. 저기서 그 피타고라스 할 때 그러신 겁니다. 17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17인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17 코사인 세타, 17 사인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일 때, 동경이 각이 세타일 때, 반지름이 1일 때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17배 된 거니까, x좌표, y좌표가 모두 17배가 됐다. 그죠? 근데 그 실제 좌표가 15고, 8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15,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7분의 8이라는 값이 등장하시겠죠? 얘분의 얘가 지금 탄젠트니까 탄젠트는 15분의 8 하셔도 되겠네요. 제 괜찮아요? 한 번 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가 얘들아 이거 풀려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계속 반지름이 1일 때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게 머릿속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아 이거 17배 한 거니까 17, 17 됐겠구나 라고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걸로 푸는 거야 자꾸. 홍명이 돼? 네, 좋아. 능가 오늘 사실 이것만 잘해놔도 굉장히 큰 거 한 거야. 이걸 잘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자, 갑니다. 저거는 단위형 그래도 풀어야 된다. 일단은 정규야 파이가 180도거든? 3분의 2 파이는 몇 도냐? 파이가 180도야. 180 곱하기 3분의 2는? 그렇지. 120도야. 그럼 120도를 찍어. 그럼 120도는 90도 더하기 몇 도죠? 120은 90도 더하기 30도. 그럼 이게 60도겠네. 여기 120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그죠? 여기 세트한 겁니다. 자, 여기 단위원을 빨리 그리세요.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120도, y좌표가 사인 120도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알겠죠? 단위 원일 때. 자, 그럼 가볼게. 이게 1이다. 자, 여기 수직을 내려요. 자, 60도입니다. 60도야.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이야? 근데 여기가 1이지? 그럼 여기 얼마예요? 2분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이요? 여기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인가? 그치? 근데 이게 길이가 이런 거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0이었겠지? 맞아요? 이 점은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이었겠죠? 이 점의 좌표가요. 맞아요? 얘랑 얘가 서로 같겠지? 그러면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되죠. 우리는 정의를 글로 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반지름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 1로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풀어놓고.
간다잉. 자, 일단은 마이너스는 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얘가 180도다잉. 그러면 몇 도야? 150도인가? 맞죠? 근데 마이너스 150도인 거예요. 마이너스 150도? 그러면은 거꾸로 도는 거죠? 맞아? 일로 도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90도 간 다음에 몇 도 더 가야 돼요? 60도 더 가는 건가?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0도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각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읽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읽는 게 좋겠어요? 210도라고 말하셔도 돼요. 오케이? 210도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세타로 쓰셔도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인 거야? 정규야? 이게 150도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세번 내리면 다 길이를 다 할 수 있어요. 1이야. 2분의 1이고 2분의 3이겠죠. 맞나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여기 3, 4분면이지? 3, 4분면은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야. 그럼 이게 뭐예요? 코사인 210도 얘는 사인 210도. 그런데 이걸 어디서 써도 되는 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150도 사인 마이너스 150도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150도랑 210도는 같은 말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탄젠트는 예분의 하면 돼요. 예분의 거죠. 자, 부호 결정입니다. 빨리 할게. 부호 결정은 얘들아 머릿속에 이거만 집어넣어. 부호 결정은 3분면만 결정하면 돼. 빨리 일반적으로 표현해봐. 360 더하기 40이에요? 이것만 봐. 몇 사분면? 1사분면? 전부 다 양수. 맞나요? 자, 이것도 빨리 보세요. 이거 빨리 봐. 그러면은 2파이가 마이너스 2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개? 이 3개로 그냥 2개로 해. 그럼 얘가 마이너스 4파이지. 여기다가 몇을 더해야 돼요? 6분의 7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자,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위치를 볼 때는요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걸로 나타내야 돼. 여기 양수 나와야 돼. 음수로 두지 마세요. 그래야 바로 빵 하고 나와. 자, 갑니다. 6분의 7파이는 일단은 파이보다 크죠? 파이보다 크잖아. 맞아요? 2분의 3파이보다 작아 커. 2분의 3파이보다 작아 커. 작죠? 얘는 6분의 7파이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거야. 얘는 180도고 270도죠? 그럼 어디야? 여기야. 그치? 여기 3, 4분면이죠? 3, 4분면은 누구만 양수야? 얼, 싸, 안. 이니까 뭐예요?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잘 하시려면 일반각으로 잘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호 동일의 위치 있잖아요. 그걸 음수로 나타내지 마세요. 양수로 하세요. 양수.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딱 정해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피곤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푸는데 이게 껴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해진 툴로 가는 게 빨라요. 우리가 고민을 덜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느려요.
그냥 바로 빵빵빵 하는 게 계속 빨라. 지금은 어차피 이것도 어색한 방법, 그것도 어색한 방법이니까 시간차가 없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방식으로 고집하는 게 좋고 모든 방식에 통용되는 방식이 좋겠죠. 그러려면 내가 말해준 대로 그 동명의 위치는 양수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해도 되죠? 상관없잖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거꾸로 두 바퀴 돈 다음에 아래로 몇 도 내려간 거예요. 40도 내려간 거니까 몇 선면이에요? 4선면이거든?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바꾸는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여기를 0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형태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빵빵빵 보여요. 여러 개가 나와서 또. 그냥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맞나요? 괜찮지? 이렇게 되시면은 이 파이는 한 바퀴니까 무시. 얘는 뭐보다 작아요? 파이보다 작지. 근데 90도보다는 2분의 파이보다는 커요? 그러면 2, 4분면이네. 2, 4분면이면은 사인은 양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음수겠지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꾸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 일반각으로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뭐라고? 동경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 어디? 자,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라는 얘기는 탄젠트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 2, 3분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양수래? 코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래? 그럼 사인도 음수야, 맞지? 그러면은 4, 4분면. 자, 둘의 부호가 다르죠?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음수인 곳은 2, 4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뭐가 걱정이 많은데 괜찮아요? 혹시 그 축제 준비가 잘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내가 저 마음 알거든. 나도 이제 축제 관리위원이잖아요. 바빠. 자, 요거가 이제 여기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해볼까? 얘들아, 이거 진짜 추억 문제다. 이거 틀려 여기만 해. 아주 죽여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코사인 세타, 절대값 탄젠트 세타로 바꿔놓고 푸는 거죠? 맞아? 맞나요? 맞지? 자, 이거 몇 선면? 2, 3면? 끝. 너무 쉽지? 추억의 문제. 자, 사회공개입니다. 아, 나 속도 조절을 했는데도 오늘 그래프 거의 다 나오겠네. 이게 뭘까요? 2번이. 2번은 뭘까? 피타고라스. 자, 정의가 뭐라고요? 사인, 코사인 정의가 어디라고? 단위원에서 여기 몇 번 얘기인지 몰라, 그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단위원에서 동경과 시초선 이름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수역을 내려요. 요 길이가 절대값 코사인 세타고 요 길이가 절대값 사인 세타가 되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때 이 길이가 얼마요? 반지름 있게 1이요? 피타고라스 하시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랑 같다. 거죠. 괜찮아요? 이건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게 왜 구라라고 했는지 알겠죠? 이게 더 많이 떨어지잖아. 원래 정의가 이렇다고. 원래 정의가.
막 사인 세타가 R분의 Y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정의예요. 이게 찐이야. 여기만 요거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 너가 코사인 세타, 너가 사인 세타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더 완벽하겠죠. 원에다가 전기압을 써놔. 요 원에다가 x가 코사인 세타, y가 사인 세타 이거 해놓으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 될 겁니다. 자, 얘들아, 개념은 쉽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가 개똥 같아. 보자고. 방금 배운 두 개가 다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걸 풀어요. 이런 shi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보통 이런 거 나오면은 뭐 해요? 통분하지? 통분해볼게요. 통분이 이쁠지 안 이쁠지는 나도 몰라. 얘가 하는 거지.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테니 얘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모는 그냥 줄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2 사인 세타 인정? 그런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이게 1이라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 더하기 2 사인 세타지. 그럼 얘랑 약분하시면 뭐가 남아요? 2가 남아서 코사인 세타분의 2로 단축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이런 게 안 보이면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알겠지? 얘를 1을 못 바꾸잖아? 그럼 그냥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리고 끝나요. 그치? 통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쉽죠. 그렇잖아. 느낌이 살짝 오잖아. 약간 어떤 느낌도 떠오르셔야 되냐면 인수분해 굉장히 더러웠던 거 기억나요? 어려웠던 인수분해 기억나죠? 그런 느낌이야. 10변형이라.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가능하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왜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 왜 줬을까요? 부호. 맞아요? 부호 조심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푸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봐요. 몇 선명각이래요? 몇 선명각입니까? 4선명이야? 어이, 잘 와. 이렇게 푸는 거야. 두 가지 풀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 방법. 얘들아, 5분의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떠오르는 게 딱 있어야 되는데 5와 3을 딱 만나. 직각삼각형이야. 5대 3대 4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인은 얼마일까?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다시 이게 바로 연결되는구나. 잘 봐. 얘가 5야 3이고 4다. 응? 자, 얘 1로 바꿨다. 그럼 너 얼마냐? 5분의 3이에요? 너 얼마냐? 5분의 4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요. 이렇게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탄젠트가 나오죠. 사인이 나오죠. 이게 반지름 1인 원이니까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거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이거. 얘들아 이거 안 쉬운 거야.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야. 이렇게 아무도 안 풀어.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이걸 한번 이해해봐요. 이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 자, 계산 그래요. 5, 9, 3이면 깔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코사인 5분의 3 맞죠? 맞아요? 자, 이거만 기억해. 몇 선면이라고? 4선면 사인은 양수음수.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거 다른 문제야. 몇 선면? 2선면? 자, 갑니다. 뭐부터 그리라고요? 직각선 그려요. 괜찮아요? 피타고라스를 쓰세요. 얼마야? 7, 7, 49에 36 얼마야? 49, 11, 49 빼기 36인데 13? 루트 13입니까? 그런데 몇 선면? 이 선면이야? 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 코사인은? 그럼 코사인 음수 나오고 탄젠트 음수 나오고 사인 양수 나오고 인정? 안 틀리겠죠? 그래 가져. 이런 건 스킬이야. 개념은 아니고. 자, 체리, 한 번 더 설명해줄까? 괜찮아요? 좋아. 좋아요. 세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어이, 굿. 자, 일로와. 얘들아, 이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사인과 코사인이 3대 4예요. 그치? 근데 몇 쌍면이야? 3, 4면이야?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자, 얘들아, 빅변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여기 음수 부동하지 말아요. 얘네 둘은 뭐예요, 현재 지금? 뭐, 얘들아, 이제 이 정치를 알려줄게. 나 이거 뭐 쓰는 거야? 좌표 쓰는 거야. 요즘 좌표 쓰는 거야, 좌표. 지금 나 이거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y 마사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코사인이 5분의 마사 코사인이 5분의 마삼 똑같이 나오죠? 맞나요? 이렇게 요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뭘 빨리 봐야 돼? 몇 선면인지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부호는 뭐만 바꾼다고? 여기만 바꾸는 거야. 여기 무조건 양수인 거고. 알겠죠? 이 약속만 지키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또 다음 시간에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여기는 많이 보여줘야 돼. 많이 풀어보고 많이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제서야 빵 와요. 근데 지금이야 원래 저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풀거든요. 나중에 이게 감사함을 몰라요. 다른 애들은 이거 그리고 앉아있거든요.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이거 그려요. 오케이? 근데 지금 부호가 같죠? 그럼 몇 개야? 어디야? 사인과 코사인 부호 같아. 1 아니면 3이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다 그려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뭘 봐요? 3사분면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3과 4가 되게끔 세팅해놓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앉아있다고. 우리는 이거 쓰고 끝나는데. 그죠? 이게 지금 얼마나 간단하게 알려준 건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안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고생을 해봐야 야 저렇게 풀 수 있으면 미래를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정리부터 하자. 2번은 뭐 할 거예요? 통분해요.
맞아요? 대구와 대카 9는 5사인 제곱세타. 어? 1이구나. 쏘리. 그럼 사인 제곱세타는 5분의 1이죠? 자, 중요한 거 있어. 몇 사분면이요? 몇 사분면이요? 2사분면? 2사분면이면 사인은 양수, 음수. 사인은 양수. 사인 양수 맞죠? 코사인은 음수? 끝. 그럼 코사인은 음수 나오고 사인은 양수 나오고 탄젠트 음수 나오고. 예. 물어보는 게 뭐야? 탄젠트 마이너스 1. 괜찮나요? 마음에 들어요? 얘들아, 겁나 오래 걸리지? 여기 막 겁나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고민합니까?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직각삼각형 쓰는 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편한 거이다. 방식 자체가요. 근데 얘들아, 왜 그런지는 이해하고 써야 돼. 한번 나중 가면 이거 뒤죽박죽 된다.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해하고 푸시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고 있겠죠? 좌표 찍은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네. 좌표가 좀 이상하게 찍은 것 뿐이야. 끝입니다. 숙제는 150쪽까지 풀 건데요. 다음 시간에 질문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인 함수 그릴 건데, 사인만 그릴 거야. 그리고 숙제 안 나가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선생님이 왜 자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걸로 그래프를 그려요. 아까 걔네들이 정해놓은 그 정의 있잖아요. 그걸로 그래프를 못 그려요. 알겠죠? 그러면은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지. 사실 사인 함수가 이해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삼각함수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삼각함수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게요. 오늘 요 15분이면 요 정도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시려면 먼저 주기함수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냥 간단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함수예요. 자, 이때 이 특정 구간의 한 구간을 우리는 한 주기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진파 배운 적 있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뭐야? 배운 사람? 한 번만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쟁이들. 태연이 어디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죠? 뭐야? 피파 스파? 뭐야, 다 배웠잖아. 이 거짓말쟁이다.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나 안 배웠는데 뭐 여기 거짓말쟁이다. 자, P파는 앞뒤로 진동이 있는 친구고 S파는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X파는 이렇게 가고 P파는 밀, 소 가는 파예요. 내가 궁금한 건 얘예요. 이거 필요 없음. 자, 이게 S파잖아요. 그때 뭘 배웠냐면 이 파동을 왜 얘기하냐면 파장이라는 거 아나? 파장은 어디서부터 해요? 골에서부터 골까지를 한 파장이라고 하죠. 뭐야? 다 처음은 골 몰라? 골 다 아시는 거예요? 골에서부터 한 파장이라고 하잖아. 이게 한 주기예요. 주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걸 우리는 한 주기.
라고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한 주기라고 한다. 근데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메시아 이런 게 주기함수야. 이해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만약에 1이었고 여기 2였고 3이었고 4였고 5였고 6이었고 쭉 갖다 칩시다. 자 봐. 이게 한 주기라고 한다면 주기가 얼마인 거예요? 한 주기 얼마요? 2인 거죠.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1이지. 1이었을 때 함수값하고 한 주기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어때요? 같지.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1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2분의 1이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한 주기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2분의 1 더하기 2였겠죠? 2분의 5였을 겁니다. 그죠? 이때 함수값이랑 이때 함수값이 어때요?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주기함수의 특징이야. 주기가 2면은 fx하고 fx 플러스 2가 항상 같은 거예요. 얘한테 한 주기만큼 더해주면 항상 함수값이 계속 같은 거죠. 얘한테 또 한 주기 더해주면 또 같겠지. 한 주기 더해주면 또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만약에 p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함수를 어떻게 부르냐면 fx는 fx 플러스 p와 같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주기 지나갈 때마다 다시 계속 같을 때니까요. 함수값이. 괜찮아요? 이런 거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왜 배울까요? 사인 함수가 주기함수거든. 사인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건 이해됐습니까? 이게 주기함수 특징이에요. 이런 거,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해요. 네. 그죠? 모든 시스템입니다. 물론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만. 정의역을 예를 들면 0보다 큰 거만 줄 수 있긴 하잖아요. 그 0보다 큰 거인 x면 되겠죠. 괜찮아? 주어진 정의역에서만. 지어세요? 괜찮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텍스트로 나와 있는 내가 그림을 보여준 것 뿐이야. 따라리. 자, 사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인 함수부터 할게요. 자, 사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y는 함수인데 사인 x. 자, 그러면 이 x 자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인에서 무슨 역할이었어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맞아요? 각도가 정의역입니다. 각이 정의역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실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정의역은 실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좌표표면에 찍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했던 게 호도법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한번 가볼게. 그럼 사인 x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일로 오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이제 총집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일단 그리고 나서 그려줄게. 제발 잘 그려라. 나쁘게. 자, 똑같이 그려야 돼.
이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기본 세팅을 한 거예요. 가볼게. 얘들아. 여기 0이죠? x가 0일 때잖아. 우리가 궁금해. x가 0일 때야. x축, y축이야. 잘 생각해봐. 천천히. 빠르지 않아도 돼요. 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다. 자, x가 뭐라고요? 각도입니다. 10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여기가 x가 0이었던 얘기는 10초선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동경이요. 맞아요? 그럼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동경은 얘로 할게. 자, 동경 여기 있다. 아니? 자, 지금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에 y좌표를 읽어주세요. 0이에요? y좌표 0 맞아? 이 검은색 선과 원이 만나는 점, 요점, 이 점의 y좌표는 0 맞습니까? 그럼 얘는 0,0을 지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맞아요? 간다. 얘가 각도가 살짝 올랐어요. 맞아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지금 양수야? 맞아요? 그럼 y좌표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는 중입니까? 그러다가 90도가 됐어요. 우리는 이걸 각도를 뭐라고 그러죠? 2분의 파이라고 하자. 실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y좌표를 읽어주세요. 1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는 파이가 3.14죠? 그럼 2분의 파이는 대략 1.6? 대략 1.5면? 오케이, 1.5면. 그럼 이게 세 칸이 1이라고 했으니까 세 칸하고 세 칸하면 2니까 여기 살짝 옆에 여기가 2분의 파일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2 3 점이 여기가 파이. 힘들다. 2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네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일 때 얼마라고? y좌표가 얼마랬죠? 2분의 파일 때 y좌표 얼마예요? 0,1이 1이냐? 그러니까 2분의 파이, 1을 지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점점 커지겠죠? 점점 x가 커지면서 점점 커지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다가 2분의 8보다 각도가 더 커져요. 그럼 y 값이 더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커지는 중이야? 작아지고 있는 중이죠. y좌표만 보세요. y좌표만 점점 작아지다가 180도가 됐어. 파이죠? y좌표 얼마예요? 0이야? 그러면은 180도일 때 파이일 때가 얼마인 거예요? 파이, 0이 지나는 거죠. 근데 얘가 점점 작아지다가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따가 점을 찍어보면 알아요. 이런 얘기 한번 찍어봅시다. 자, 다음. 맞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더 내려간다. 더 크게 한다. 그럼 더 작아지죠.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계속 음수로 더 어떻게 계속 작아지죠. 계속 작아지다가 2분의 3파이까지 왔어요. 그럼 y좌표 읽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 여기 마이너스 1 맞아요? y좌표? 그러면은 얘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서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y값이 다시 상승합니까? 증가합니까? y값 증가합니까? 2분의 파이너스 2 파이너스 얼마예요? 다시 0? 다시 0 맞지? 근데요 여기서 이제 각도를 더 올려요.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출발이야? 다시 출발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방 돌릴 때입니다. 상황이 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사인은 무슨 함수인 거예요? 주기함수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제 몇 가지만 찍어보자고. 아까 전에 이제 지민이가 얘기했던 너 이거 곡선인 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수각. 먼저 제일 유명한 친구. 30도, 45도, 60도. 그지? 그 얘를 3등분하면 얼마예요? 얘를 3등분해. 2등분하면 4분의 파이. 3등분하면은 3분의 파이. 3분등분 했을 때가 이게 3분의 무슨 소리야? 6분의 파이. sorry. 30도. 3분의 파이가 60도. 맞죠? 6분의 파이다가 사인이 얼마더라? 30도일 때 얼마예요? 사인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 30도만큼 한 거야. 이거 세 칸 중에 한 칸이에요. 그때가 이거의 절반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까지 올라오는데 x는 얼마큼 이동했어요? 30도 이동했죠. 30도 이동하고 2분의 1만큼 올라간 거지. 근데 나머지 2분의 1만큼 올라가는데 얼마큼 걸려요? 60도 걸려요? 그럼 얘가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곡선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선은 이렇게 안 되겠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맞아요? 그러면 대략 0.7 정도 되는 친구거든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맞아요? 자,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얼마인 거 알아요? 2분의 루트 3이야? 그게 0. 거의 89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까지 하시면 이게 거의 여기 붙어있죠. 하지만 여전히 얼마큼 나왔어요? 30도가 나왔어요. 이 작은 구간을 지금 거의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사인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시는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돼요. 괜찮나요? 사인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경이 돌 때마다 호잇 하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여기는 뭐예요, 선생님? 반대로 돌려요. 이게 양의 방향, 이건 뭐예요? 음의 방향이죠. 얘 음의 방향이잖아, 그죠? 음의 방향으로 돌릴 건데 0에서 마이너스 1 갔다가 마이너스 0 갔다가 1 갔는 거죠? 이렇게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꾸로 돌리면. 이해되고 있어요? 형이 됐나? 좋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반지름이 1인 원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재미있죠? 이거 그리고 재밌는 게 뭐예요? 사인 함수는 누굴 넘어갈 수가 없어요. y 값이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자체입니다. 근데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게 그려집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원 위를 돌고 있는 x좌표, y좌표잖아요. 그럼 제일 커졌을 때가 1이고 제일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걸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지가 올라가 봐야 1이고 제일 내려가 봐야 마이너스 1입니다. 계속 돌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게 사인 함수 그래프고요.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x좌표로 따라갈 거예요. 근데 x좌표는 이것처럼 직관적이진 않아. 여기서 얘가 x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직관적이진 않은데 이거 이해하셨으면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탄젠트. 그래프 한번 볼래요? 넌 뭐냐? 그래 얘는 뭐 그럴싸하죠? 그렇네. 그죠? 탄젠트는 왜 끊겨 있어요? 그죠?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래프 다 그릴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프 매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 이렇게 목도리 매번 알겠죠? 이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그림은 정확히 그릴 때만 하는 거고요.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려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괜찮나?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오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